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알려드릴 것인가 저도 많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건강보험료가 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이거 일단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개략적으로 봐야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떠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건강보험은 이제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 가입자가 있죠. 직장 가입자는 이제 직장에 가입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월 60시간 이상, 네.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네. 건강보험료, 네. 당연 적용 가입자거든요. 당연히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한 달에 60시간 이하 그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이 적어지면 뭐 아버지나 뭐 아니면 그 남편, 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별도로 건강보험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직장 가입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직장 가입자는 어떤 것들을 내느냐? 자, 일단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근로자들도 직장가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다 본인이 번 돈으로, 네,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라든가 자녀분이라든가, 아니 부모님도 모시고 살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일정 뭐 소득 요건이 된다거나, 뭐 재산도 일정 요건 이하의 재산을 갖고 계신다거나, 그러면 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건강보험료만 내버리면 이 피부양자들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장 가입자에는 근로자와 피부양자를 같이 이 직장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근로자는 이걸 냅니다. 방금 봤듯이 보수 월액보험료 낸다 그랬죠. 이 보수 월액보험료는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곱해서 뭐 부과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반을 내고 또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네, 보수 월액보험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월액 이외에 이걸 보수 외소득이라고 합니다. 보수 외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네, 여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 이게 이제 3,4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9월 1일자로 2천만 원으로 이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부과 기준이 강화가 된 거죠. 3,400에서 2천이면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이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이 소득 월액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소득 월액이 나오면 이 소득 월액이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또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소득 평가 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50%를 평가를 해서 여기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곱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100%다 내야 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50%를 내주는데 소득월액보험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소득 월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 보수 외 소득이라고 한다면 우리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자, 배당, 근로, 사업, 뭐 연금, 기타, 퇴직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일단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피부양자는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요건이냐? 일단 소득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소득 요건은 어떤 거냐? 자, 일단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의 합계액이 뭐냐는 겁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한 것이냐? 뭐 또 어떻게 계산이 된 금액이냐?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3,400만 원 이하였는데 이것도 2천만 원으로 줄었죠.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피부양자에서 지금 탈락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소득의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and 네, and 또는이 아니고요. and 조건입니다. 사업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 소득이라고 하면 뭐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거나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뭐 1년 매출이 1억이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경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뭐 치킨집이다 그러면 뭐 닭값도 들어갈 거고요. 기름값도 들어갈 거고요. 알바비도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경비를 뺀 금액이 네,
없어야 된답니다.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1억을 벌었으면 1억을 필요 경비로 다 써가지고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소득이 제로여야 된다. 그럼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을 했다 하면 피부양자 탈락이다 라는 거네요. 그럼 이 사업소득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득도 소득 중에 하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있네요. 이 사업소득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치킨집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그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 그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택배,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배민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이거든요. 또 그런 분들도 그럼 제로해야 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재산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랍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야?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이런 시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시세가 만약에 뭐 한 10억 간다. 그러면 10억이 재산세 과세 표준인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건 시세고요. 네. 시세의 한 70% 정도를 이제 공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대충 얼마만치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시 가격에 주택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시세 10억의 70%는 7억 아니겠습니까? 7억에 60%.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네. 7, 6은 42. 4억 2천이래요. 10억짜리를 갖고 있더라도 재산 요건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좀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자, 지역가입자는 이제 보험료 부과 체계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 부과 점수가 1000점이 나왔다. 계산 방식에서 나온 점수가 1000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205점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 한 20만 5천 원, 20만 원 정도를 이 지역보험료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가 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궁금해지겠네요. 자, 부가 점수는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소득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재산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양자가 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었고 재산에 대한 요건이 있었듯이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하고 재산에 대한 점수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내가 이자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저렇게 이 100% 적용하느냐 50% 적용하는 룰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게 또 어떻게 계산이 돼서 점수화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재산 점수는 또 어떻게 또 되는 것이냐? 재산세 과세 대상이네요. 여기 피부양자에서도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네, 이 지역가입자도 아마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 토지라든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뭐 상가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요걸 내시면 되는데요. 자, 주택이 나면 없다. 주택이 없으면은 이제 월세라든가 전세 살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 월세나 전세도 이 재산화합니다. 왜? 그거는 전세보증금으로 갚겠죠. 그다음에 월세를 다달이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과 월세를 재산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산화해서 그 재산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나오면 여기에 205.3을 구한다, 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달랐고요.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도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 라는 게 좀 약간 달랐고요. 지역 가입자도 지금 소득하고 재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무조건 들어가네요. 재산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소득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소득이 지금 내가 뭐 연봉이 1억이면 1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매출액이 내가 치킨집을 운영을 해가지고 한 매출액이 한 3억 되는데 이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냐? 매출액이 다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